네, 의정부실 김민철 의원입니다. 먼저 선관위원으로 이렇게 내정되신 걸 진심으로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 2년 만에 또 받으시니까 좀 어떠세요? 거의 2년 좀 지났는데. 대법관 인사청문회, 선관위 인사청문회 차이점을 뭐 느끼신 게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숫자가 좀 많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네. 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네, 네. 위원님들도 답답하시겠습니다만 네. 제가 원래 좀 말이 느리고 네. 목소리가 좀 작은 편입니다. 그런데 마스크까지 쓰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좀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합니다. 네.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선거법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관위 유권 해석의 기준이 어떻게 돼 있나 이제 이걸 한번 선관위에 대해 이렇게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선관위에서의 답변은 법규에 대한 유권 해석은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적 구체적으로 고려하므로 답변 과정에서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고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권에서 뭐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만 실제 좀 그러한 점이 있어서 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가능한 한 일관되고 통일된 해석이 나가도록 여러 조치를 취하고는 있는데 불가피하게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상적인 어떤 해석이 아니라 이제 개별 사안에 대한 회답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달리 나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정치관계법, 선거법, 정당법, 이제 정치관계법, 여러 이제 정치 관련 법들이 있는데 그 법에 대해서 유권자가 됐든 우리 정치를 하는 사람이 됐든 이거에 대한 불평 불만이 좀 많이 있는 것도 들으셨나요? 그런 주장이 네.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또 이 법이 일반 물어보면은 세계 어느 법보다도 어려운 게 우리 선거법이라고들 이야기들 합니다, 한간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이야기를 안 들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되겠죠. 네. 근데 원래 선거관리위원은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초반에 말씀 이렇게 하시던데 공정성과 중립성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따라서 공정성, 중립성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정확성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각 선관위마다 좀 균일한 똑같은 의견을 물어볼 때 중앙선관위나 지역선관위나 이렇게 다른 의견을 자꾸 냅니다. 이랬을 때에 유권자나 정치인들은 어떤 답을 드려야 될까요? 그게 네. 예. 제가 직접 겪어본 것도 물어보면 중앙에서 물어보면 설명을 개괄적인 건 해줍니다. 네. 그러나 지역 선관위 의견을 따라야 된답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지금 되시지만 이제 뭐 오늘 인사청문회 잘 맞추시면 위원장까지 되심으로 이제 아마 대법관 경유하면서 하시는데요. 지역선관위는 거의 부장판사급 되시는 분들이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의견을 지역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물으면 지역선관위 의견을 들으라고 이렇게 했을 때 유권자들이나 정치인들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저도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해봤었습니다. 네.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추상적 규범 해석 부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그 원칙을 정하면 그거를 지금 지역선관위에 모두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선관위에 이제 질이 들어오는 것은 매우 구체적인 현수막을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하는지, 규모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이제 매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네. 연관된 그런 이제 질의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중앙선관위에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결국은 현장 상황에 적응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전국적인 것을 모으면 뭔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정 정도 불가피한 부분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통일적으로 할 수 있는 네.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의원님들이 각 선거구가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선거구마다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똑같은 그렇습니다. 의견을 물었는데 A라는 쪽은 되고 B라는 쪽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어볼 때 거의 지역에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예.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가 있다 그러면 A 지역구에 전화를 그쪽이 있는데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네.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행동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 났을 때에 그런 결정이 나서 기소가 돼서 처벌까지 받았을 때 책임 누가 져줍니까? 가능한 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죠. 정말 예. 지금 우리 이제 검토하겠습니다. 보통 예. 법관으로 이제 판결을 하실 때는 여기에 보니까 헌법에서 보장된 법률의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법은 이 그 헌법에 나와 있질 않더라고요, 선관위는. 네. 예, 그래서 여기는 법률로 정해서 그 법률을 지키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는 유권자가 됐든 정치인이 됐든 누구라도 알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이제 이 위원장이 오늘 인사청문회 잘 맞추셔가지고 잘 되시면 이 선거법에 대한 부분을 전면 개정 그리고 명확한 어떤 처벌을 해야 될 규정이 있으면 정확히 그 처벌 규정을 만들고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도 일반인 우리가 봐도 선거법 내용을 보고 뭔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저희가 봐도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봐도 이런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나중에 잘 되시면 그 전면 그 개편하실 한번 생각이 있습니까? 전면적으로. 법관으로서도 이제 정치관계법을 보면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관계법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이 혼란이나 불필요한 이 논란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좀 장기간이 걸리더라도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서 정치관계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도 이제 그 입법 의견 등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정부실 김민철 의원입니다. 지금 그 53조 사안 가지고 판단이 굉장히 어려우신가요? 후보자님? 지금 그 53조 사항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21대 총선에 그 53조 사항의 해석과 관련해서 어떤 논란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선관위에 기해석을 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지금 그걸로 위반으로 해서 입건되거나 이렇게 고발된 사건은 없는 거죠? 그 53조 사항으로. 그것을 없죠? 쟁점으로 해서 지금 다투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고발하신 거나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선관위 고발 사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후보자 관련돼서 그 전에 1998년도에 그 선관위원회에서 이렇게 한번 논의했던 그 사례가 해서 뭐 네. 유권 해석이 있었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요즘 그 선거운동 방법이 그 전에는 오프라인에서 많이 그 뭐랄까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쳤다면 지금은 그 SNS나 유튜브가 이제 그 선거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 알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짜 뉴스에 관련돼서 SNS나 유튜브에 대한 선관위의 어떤 그 혹시 이에 대해서 혹시 판결하실 때 다뤄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 번이나 그 뭐 변호사 시절 때든 뭐 저기 가짜 뉴스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제 사건으로서는 결국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죄에 주로 해당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SNS로는 선거 운동을 이렇게 제재는 하지 않고 있죠. 지금 많이 그 풀어주고 있는 거죠, SNS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이나 비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이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21대에서도 이제 보니까 가짜 뉴스가 51건,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는 95건, 19대 대통령 선거 70건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아주 미미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누가 직접 옆에 증거를 잡아서, 이제 뭐 인지한 경우도 있겠지만, 네, 증거를 잡아서 그 선관위 직접 고발해서 처리한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네. 선관위 조치가. 예, 근데 그 엄격하게 따지면 여기에 한 건 한 건에 관련 지어진 사람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누가 그걸 공유를 해갔다. 네. 그럼 공유해간 사람 선거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위반이죠. 그럴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네. 이제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네, 본의 아니게 이제 뭐 피해자도 나올 수도 있고 내용도 안 보고 옮겨가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현재 보니까 그런 선거법 위반까지 이렇게 적발해 내기는 지금 우리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 네. 체제가 갖춰져 있지도 않고. 예, 그런데 선거관리위원으로 이렇게 되시고 또 뭐 오늘 청문회 잘 끝나시고 나서 위원장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은 혹시 어떤 그 대책이나 방안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뭐 그러면 SNS 상에 지금, 네. 예, 지금 현재는 선관위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대응을 하고 이제 거기에 네. 대응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현황을 파악을 하고 네. 네, 뭐 개선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SNS나 그 유튜브에 관련된 국내 업체에 한해서만 네, 지금 그 선관위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이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거의 그 손을 하나도 아마 대처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떤 선거 당장 내년에 뭐 재보궐선거도 있고 그 다음에 대선 지선이 이렇게 계속 있게 되는데 이럴 때에 그 선관위에서 이런 가짜 뉴스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아직 전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선관위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다른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나 이런 데를 보면 뭐 팩트 체크 뭐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네, 적극 대응을 한다든지 언론사나 그래서 최소한 평상시 때까지는 선관위에서 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속적으로 못 한다면 선거 운동 기간에라도 네, 그 철저하게 그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언론사와 이렇게 공유를 해가지고 조금 그 어떤 체제를 네, 네. 아주 좋은 방안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선관위도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는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외 서버 문제 뭐 이런 것이 이제 기술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서 못 하고 있는데 그게 선관위 자체의 기술과 인력만으로 안 된다면 다른 유관 기관이나 아니면은 민간 언론 기관 등과도 협조 체제를 갖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절대 무시한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무시를 합니까? 지금 네, 저희 그 행안위가 그래도 어찌든 국정감사까지 무난하게 그 뭐 위원장님, 여야 우리 의원님 다 함께 무난하게 이렇게 잘 맞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영교 위원장님께서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뭐 이런 방법을 그런 게 나타났다면 그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뭐 화내실만 하지만 그 뭐 객관적으로 화면을 한번 보셔도 그 어떤 의도를 위원장께서 가지고 어디를 폄하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오늘은 인사청문회니까 이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그 맞추는 걸로 이렇게 좀 같이 협조를 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오해 살 수 있는 거 안 했던 말씀도 하셨고 또 뭐 의원님들이 오해 살 수 있는 여건은 또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하시고 또 이게 어떤 정파적 정치적 어떤 그런 걸 의도를 가지고 했다 그러면 좀 이해를 하지만 이제 그런 게 없는 건 솔직히 다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좀 오늘은 그 인사청문회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시고. 네.